안녕하세요. 밝은 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딱딱한 정치나 사회 얘기를 떠나가지고 제 전공 분야인 물리학, 현대물리학에 대해서 좀 여담 삼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물리학은 크게 그 두 가지 이론의 그 토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성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두 개 다 20세기 이후에 시작되고 정립이 됐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가지고 정립이 됐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1900년에 막스 플랑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흑체 복사라고 그러죠. 흑체 복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1900년 12월이죠. 12월에 그 흑체 복사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초라고 이제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전이 있었고 하이젠베르크하고 슈레딩거가 각각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라는 이론으로 양자역학을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해서 막스 보른이 확률론 쪽 해석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지금 현재는 양자역학의 그 표준 해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이 바로 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된다고 물리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벌써 양자역학이 정립된 지도 100년 정도가 돼가지만은 아직까지 양자역학에 반하는 어긋나는 현상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하죠.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상대성 이론에 반하는 현상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한 이론이죠. 벌써 100년도 더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이론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두 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한번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1호 물리학자가 1800년대 중후반에 한 1860년대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했던 정기적인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을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변이 전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막스웰 방정식이라는 4개의 방정식을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그 4개의 방정식이 모든 전기와 자기 현상을 설명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합쳐가지고 전자기적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자기 이론을 이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라는 게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자기파는 그 뒤로 20-30년 후에 헤르츠라는 독일 사람이지요. 아마 그 사람이 실제로 전자기파를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웰 이론은 정립이 됐죠. 근데 그 막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은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누가 보든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상식하고 어긋나죠. 왜냐하면은 속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기차를 타고 굉장히 빨리 가는데 앞으로 기차의 진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기차의 속력 더하기 그 사람이 던진 물체의 속력을 더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일 텐데 이거를 이제 빛의 경우에 적용을 하면은 만약에 빛의 속력의 절반으로 달리는 우주선이 있다. 근데 거기서 진행 방향으로 빛을 쐈다.
그러면 빛의 속력이 1이라고 그러면은 우주선의 속력이 그 절반이니까 밖에 있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의 속력이 1.5배가 돼야 되겠죠. 원래 빛의 속력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막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은 누가 보든지 빛의 속력은 그냥 C다. 우리가 보통 알파벳 C를 빛의 속력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 C라는 겁니다. 그게 크기로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되니까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런 빠르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은 빛의 속력은 누가 보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하고도 어긋나고 그 전까지의 그 소위 뉴턴의 역학 체계하고도 어긋납니다. 뉴턴의 역학 체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상식하고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빛의 속력이 0.5배로 가는 우주선에서 빛을 쏘면은 옆에 있는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면은 빛의 속력의 1.5배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뉴턴의 역학 체계에서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긋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까지 나온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 관찰된 물리적인 현상들이 역학적인 현상들은 뉴턴의 역학 체계에서 어긋난 게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전자기적인 현상, 전기자기적인 현상은 뭐 잘 알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정전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 놀래거나 이거는 전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자석을 가지면은 뭐 못이나 뭐 이렇게 금속이 달라붙죠. 이건 자기 현상이죠. 그래서 전기 자기 현상이 이제 있었는데 이 모든 전기 자기 현상을 막스웰의 이론에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역학적인 현상들, 운동, 그러니까 물체 운동 같은 거는 그때까지 뉴턴의 역학 체계로 설명할 때 하나도 어긋난 게 없고 전기나 자기 현상도 막스웰의 전자기 이론으로 설명할 때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두 이론이 얘기하는 그 철학은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은 막스웰의 전자기 이론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력은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뉴턴의 역학 체계에서 볼 때는 다르니까. 자,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에테르 이론이죠. 에테르.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에테르가 채우고 있는데 그 에테르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다른 거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마이켈슨하고 모리라는 미국의 두 물리학자가 증명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은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아무도 성공하지는 못하다가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내 가지고 해결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결론은 이겁니다. 뉴턴의 역학 체계는 틀렸고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체계는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은 누가 보더라도 항상 일정하다, C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턴의 역학 체계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수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다 똑같다는 게 그전까지 분리됐던 시간과 공간이 4차원의 시공간으로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비행체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보는 시간하고 밖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속도도 다르다는 거고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 체계와 막스웰의 전자기 이론 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러면 단순히 이론일 뿐이냐? 그렇지 않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GPS, GPS 우리가 맨날 쓰죠. 내비게이션 할 때도 GPS 쓰고, 그 GPS 할 때도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GPS가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할 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도 써야 되지만은,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두 서로 다른 서로 움직이는 관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움직이는 관찰자들이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다루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니까 상대 속도가,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두 관찰자가 서로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속도가 커져서 가속할 수도 있고 느려져서 감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은 속도라는 것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과 감속을 이제 일반화해서 가속이라고 그럽니다. 가속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하는 경우에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두 관찰자가 있는데 두 관찰자들 사이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가속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연결 짓는 이론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등속도일 때, 똑같은 속도일 때,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가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변할 때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한 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까지 10년간을 끙끙 그것만을 풀기 위해서 끙끙 앓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그 10년 동안 전혀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암흑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서 헤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제가 이거 수업할 때도 많이 한 얘기지만은 1년도 견디기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1년 동안 전혀 아무런 그 실마리가 생각나지가 않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100이면 99명은 그냥 그만두고 뛰쳐나옵니다. 그 동굴 속에 계속 안 있죠. 뛰쳐나오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무려 10년을 그 동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찾은 겁니다. 그래서 1915년에 나온 게 하여튼 10년 정도 후에 나온 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그 일반화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제냐면은 등가 원리라는 겁니다. 이퀴밸런스 프린시플이라고 등가 원리라고 그러는 건데 그건 뭐냐고 그러면은 가속하는 게,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선이 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나 그 가속력에 해당하는 만큼 중력,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보면 우리가 중력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물체를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게 가속이 되죠. 그 가속도만큼 우주에서 가속할 때 그 우주에서 가속하는 그 계에 있는 거하고 이 중력계에 있는 거하고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그 중력에 의한 질량과 관성 질량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 가속계가 중력계하고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력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일반 역학 체계, 그러니까 F=ma라고 부르죠. 힘의 가속도는 비례한다는 거죠. 그 비례 상수가 질량 m이고, 그래서 F=ma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수정한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뉴턴의 중력 법칙 있죠? 만율력 법칙. 그 만율력 법칙을 수정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인슈타인은 이 뉴턴의 양대 업적, 물리에서 뉴턴의 두 가지 큰 업적인데 그 하나는 운동 법칙이죠. F = ma. 우리가 흔히 뉴턴의 역학체계라고 그러는데 그 역학체계를 이루는 운동 법칙을 지금 수정한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뭐 힘이 있으면 어떻게 운동하느냐, 그게 무슨 힘이 됐든 간에 그게 역학 법칙이고,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특수한 힘을 설명한 게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만율력의 법칙은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한 게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 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의 양대 업적, 뉴턴은 또 미적분도 발명을 했죠. 그건 수학에서 엄청나게 큰 업적이니까 어쨌든 그쪽으로 놔두고, 물리 쪽에서는 뉴턴의 역학체계, 운동 법칙, 그 다음에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 그 중력 법칙이죠. 그 두 가지가 뉴턴의 두 가지 큰 핵심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아인슈타인이 수정을 한 겁니다. 하나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역학 법칙은,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 법칙을,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을 수정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죠. 뉴턴은 아인슈타인이 있기 전까지 무려 뉴턴이 그 활동한 시기가 17세기죠. 1600년대 후반이니까 17세기부터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낸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죠. 무려 200년 이상을 뉴턴의 체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을 해왔어요. 200년 이상을. 그러니까 뉴턴만은 천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또 우리가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그러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20세기 초에 그 뉴턴의 그 두 양대 업적을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 또 양자역학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정립되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